안녕하세요. 집주클럽입니다. 자, 오늘은 늦게 영상을 좀 찍었는데, 제가 한 새로운 사실을 좀 있어가지고,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방송을 시작할게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장중에 가끔 까만 화면에 말이 없는 한 3, 4초짜리, 또는 6초짜리 영상을 올리는데, 그게 영상이 저는 금방 올라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오전에 올린 게 뭐 4시에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원래 오전 중에 지금 오늘 영상 2개 올린 게 그 금액을 보시고 사실은 매수가 돼야 되는데, 이미 시점이 한참 지나고 장이 끝나고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어 가지고 장중에 제가 약간 이제 시점이 늦게끔 올리는 영상은 좀 웬만하면 안 올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그 전날 그냥 예측해서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니까 또 물론 이제 그 가격이 좀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매수를 한다는 의견인데, 여러분들 이제 투자 관점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시점이 너무 늦은 다음에 추천해 버리면은 뭐 다 지난 다음에 해 봐야 뭐 이미 다 상황은 종료된 거라서 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코스닥 957 포인트죠. 야, 지금 빨간색이 길죠. 예, 몸통이 길죠. 자, 일단 빨간색은 무슨 색? 좋은 색. 자, 긴 거는 뭐 강한 거. 좋고 강하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 오늘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고, 사실은 참 웃겨요. 왜냐하면 왜 웃기냐면, 어제 개인이 코스닥 기준으로 한 9천억 정도 샀거든요. 9천원 정도 팔았거든요. 죄송합니다. 9천원 정도 팔았는데 오늘 엄청 이제 매수를 했죠. 결국은 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이제 회피 전략으로, 하루만 회피하면 1 년을 이제 무사히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피 전략의 물량이 '그 정도나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평균적으로 정말 12 월에 개인 매도 물량이 한 4조 정도, 그 회피를 하려고 4조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당일날 9천억 정도, 약 1조 정도 나온 거는 마지막까지 장이 좋다 보니까 끝까지 들고 있다가 매도, 이제 결국 기관이 들어올리는 걸 좀 매도하고, 이제 다 회피 전략을 했으니까 어제 중요한 종목들을 개인들이 다 매수를 한 거죠. 예, 사실은 뭐 개인들이 그럼 뭘 샀겠습니까? 배당주 샀을까요? 아니죠. 사실 주도주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반도체주는 반드시 담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반드시 담았을 것 같고요. 5G, 그린 뉴딜은 전 담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예상이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같은 장에 같이 따라서 사셨다는 분들이 있으시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사실은 아까 오전에 한국금융지주는 낮은 지점에 제가 추천을 드렸거든요. 뭐 동국 SNC도 사실은 낮은 지점에 추천을 드렸는데, 그 늦게 가서 사신 시점이 됐으려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시 한번 최고점을 뚫고 갈 건데, 제 생각에는 내일 장은 조금 조정이, 보합보다도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좀 15분 봉을 좀 보면은 지금 일단은 초반에, 예, 오전에는 요 하락. 제가 그래서 오전에 여기에 29일 날, 지금 새벽이니까 그렇지만 어제 29일 날 오전에 제가 대응하자고, 10시나 10시 반쯤 대응하자고 했죠. 요쯤에 한국 금융지주가 이제 배당 관련단주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같이 내려왔어요. 동반하락했다가 요게 얼추 나오자마자, 예, 아주 엄청나게 힘으로 정말 눌리는 계기가 됐죠. 자, 일봉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 장이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장인지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객 예탁금을 좀 볼까 하는데요. 자, 제가 조금 축소를 하겠습니다. 차트를 쭉 축소를 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코로나는 빼고요. 요 지점은 뺄게요. 요 지점은 뺄게요. 왜냐면 코로나는 일단 제외하고, 그때 당시는 약간 비이성적이니까 여기는 그냥 안 보이게 지울게요. 여긴. 자, 여기가 2019년도에
코스닥이 좀 흐름이 좋다가 무역 전쟁이다 뭐다 뭐 안 좋다 뭐 기관이 던진다 그래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 해 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한번 내려갔었죠. 내려간 이후에 내려가면 이후에 이렇게 됐는데 그때 좀 보세요. 그때 밑에 보시면 고객 예탁금 보세요. 자, 요 부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보세요. 지금 몇 배 차이입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저는 한 3배 차이로 여기 보면 금액이 나와요. K는 빼고 뭐 요거는 뭐 중요한 뭐 단위들 그냥 KK 똑같이 그냥 없애면 되니까. 자, 일단은 23,000이고 여기는 65,000이에요. 일단 거의 3배. 3배는 아니고 2배라고 합시다. 2배. 일단 고객 위탁금이 2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조정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탁금이라는 건 언제든지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의 예탁금을 말해요. 예. 뭐 샀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실적으로 고객의 증권에다가 그러니까 주식을 하겠다고 증권 계좌에 돈을 예탁한 금액. 뭐 증권이든 뭐 정말 뭐 예수금이든 뭐 그런 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금액이 이 정도라는 거죠. 실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을 하려고 들어와 있는 금액. 그러니까 주식으로 샀다 뭐 아니면 현금으로 샀다 이런 게 아니라 그죠? 고객으로 들어와 있던 예탁금 이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늘려볼게요. 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아이고 이거 없애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 여기 보면 그죠? 오늘 뭐 지금 요 수치로 보면은 뭐 그냥 위아래 그래프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비교를 작년 대비 2019년 전년도 대비 같은 동기에 보시면 고객 이탁금이 일단 2배라는 거죠. 그럼 내년은 갑자기 뭐 반토막 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거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아, 증권 진짜 힘들다. 야, 이렇게 해서 되겠니? 라고 하거나 뭔가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지표나 아니면 뭐 또 다른 투자처가 생기거나 이러지기 전까지 또는 금리가 오르거나 아니면 뭐 이런 또 다른 투자처가 생기기 전까지는 고객 예탁금이 어디가 안 간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뭐 사실은 저는 이제 주식을 조금 해서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투자가 조금 많이 하거든요. 미국은 주식을 많이 해요. 근데 미국은 근데 직접 투자보다는 우리나라는 직접 투자가 많은 편이고 미국은 간접 투자, ETF나 펀드 이런 부분에 사실 많은 또는 이제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 그쪽 자산운용사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해요. 거기서 알아서 자산을 운용해 주고 이제 뭐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 뭐 그쪽에서 다 이제 운용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기관 투자자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직접 투자지만 기관 투자자가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해야죠. 예,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뭐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사실 제가 기관 투자자 욕할 부분은 아니죠. 예,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저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자의 10%만 증권에 들어오면 코스피 3천 간다는 얘기를 정말 종종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랬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의 나라예요. 한 번도 부동산을 불패해 본 적이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가 이렇게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불패의 신화였어요. 한 번 위기가 있었죠. 언제냐면 제가 어느 정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역전세난이라는 게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 이명박 정권인지 박근혜 정권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역전세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그런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싸지는 왜냐면 집값은 오르진 않고 전세는 이제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세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뭐 전체 집값 대비 30%만 가지면 뭐 집을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한때 언젠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런 때 살짝 부동산의 위기가 정체기가 있었지만 그것도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거래 절벽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부동산 뭐 이젠 뭐 안 한다 했었는데 그때 잠깐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부동산 자금이 10%만 주식시장에 들어와도 코스피 3천 간다는 얘기가 진짜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사실 그 펀드 환매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펀드라는 거는 기관 투자자가 각 이제 그 지수 펀드다든 지수 펀드,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 또 액티브 펀드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적극적으로 하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안정형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펀드 매니저가 돈을 굴려주는 이런 펀딩을 안 하고 펀드 환매, 그러니까 펀드를 팔고 이제 직접 투자자로 많이 나선 투자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또 들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뭐가 맞는지는 다들 모르죠. 하지만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 그런 돈들이 고객님 탁감으로 많이 들어왔겠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 기준으로, 음,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은 동향을 보기 전에, 네이버를 간단하게 볼게요. 국내 코스닥을 보면, 그죠. 오늘은 3%를 개인이 거의 올리고, 그거에 대한 외국인 프로그램이 좀 샀다고 보시면 되고, 뭐 그 정도만 보고 갈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웨이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포지션이야? 원달러 환율. 쭉쭉 떨어지고 있죠. 근데 원달러 환율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어쩔 수 없이 하락 국면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거고, 큰 그림에서는 거기서 계속 횡보.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웨이는 여기에서는 요 지점에서는 약간 팔고, 요 지점에서는 약간 사고, 이런 포지션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뭐 그걸 환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환테크에 관련된 투자를 일부는 할 수 있겠다. 물론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일부는 할 수 있겠다라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네.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빅스 지수 한번 볼까요? 보고만 갈게요. 자, 빅스 지수 좀 올라갔죠? 근데 뭐 지금 여기 보면 전 저점 저항인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뭐 뚫고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예, 뚫어봤자 살짝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이것도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하락한다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고, 하락한다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요 선 여기 천장과 여기를 요거 똑같이 박스 장세로 가지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좀 큰 박스, 이 큰 박스로 갈 것 같다. 작은 박스나 큰 박스나, 어쨌든 뭐 이게 다시 뭐 빅스 지수가 뭐 사실 30포인트 이상 간다거나 뭐 20포인트 이하로 내려간다던가 뭐 이런지는 당분간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어쨌든 실물 경제가 못 잡혀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실적이 좀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정말 고용이 정말 다 되고 있거나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는 건 항상 아시고. 자, 그럼 중시동향 볼까요? 자, 오늘은 중시동향에 이거 증권 플러스 앱으로 잠깐 말씀드렸던, 어디 갔니? 예, 기관인데 제가 아까 잠깐 장전에 말씀드렸죠. 내일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던질 것 같아요. 장 초반에 좀 던지고 뭐 좀 지속적으로 연초까지는 일부, 오늘 좀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900포인트까지 지수 하락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일단 보면 외국인이 매수가 투인볼 샀어요. 예, 근데 코스닥은 또 레버리지 샀어요. 예, 와, 코스닥 레버리지 6%로 갔네. 그죠? 2배니까. 3%에 2배니까 6%. 정확하네요. 와, 근데 어쨌든 원래 인버스를 안 샀었는데, 요 밑에도 있네요. 예, 안 샀었거든요. 안 샀었는데 최근에 ETF에 샀었죠. 최근에 사는 거죠. 한번 볼까요? 얼마 샀나? 투인볼 사니. 와, 많이도 샀네요. 많이 샀네. 그러면은 이게 뭐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돌릴 거냐? 이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단기 하락. 여기 보면 조금 좀 늘려볼까요? 좀 늘어나라. 안 늘어나네. 죄송합니다. 여기 단기 하락을 일단 회복하겠다. 그러면 몇 지점이냐면, 지금 2940인데, 어, 많이 올라와 봐야 돼. 제가 봤을 때는 어, 코덱스 선물 투인버라고 하죠. 곧버스. 투인버는, 2,900원 정도까지는 맞고 떨어질 것 같네요. 예. 단기 하락이죠. 단기 하락의 징후죠. 그러면 기관도 볼까? 기관도 샀네요. 투인버. 와, 이거 저는 그래서 기관이나 외인이나 개인 투자자가 투인버 사면은 엄청 뭐라고 하고 개인 투자를 샀나 볼까?
개인은 원래 많이 들고 있네. 개인은 큰일 났네. 많이 들고 있긴 하네. 투인보를. 너무 하락장에 많이 배틀을 하셨네요. 예, 그런 건 안 좋고. 어쨌든 투인보 사지 말라고 그래놓고 자기네들 투인보 사고, 좋은 거 아닙니다. 딴 거 볼까요? K바이오요? K바이오. K바이오 뉴딜. 이것도 사실은 지금 조정 중인데, 저는 만약 ETF 하실 거면 전 이건 나쁘지 않죠? 지금 기관이 매수했는데, 왜 매수했냐면, 조금 있으면 그 JP모건 저기 뭐지, 컨퍼런스를 해요.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컨퍼런스가 1월 14일인가? 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에, 어, 뭐, 저기 아마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뭐 내부적으로 결정은 안 되고 뭐 하는 건데, 뭐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대부분 다 얘기하는 게 이거죠. 그죠? 예, 뭐죠? 헬스 컨퍼런스. 근데 요즘에 바이오의 컨퍼런스가 되게 인기가 많은 게, 일단은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관련한 거죠. 예. 그러니까 관심이 많아요. 일단 의학이 관련해서, 헬스 관련해서. 이따가 종목도 많이 한 걸 보여준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렇고 선물 내버리지. 기관은, 네. 기관은 요 코덱스 투인보 빼고는 뭐 인버스 코스닥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보네요. 예, 결국은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는 아직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안 보이죠? 제가 눈이 이상한 게 아니죠? 오히려 나스닥 인버스 투인보에 그러네요. 코스닥 여기는 아니고. 예, 네, 그렇고. 자, 그래서 좀 단기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단기 하락이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어쨌든 볼 거 봅시다. 예, 저희는 뭐 그런 걸 떠나서, 자, 코스닥, 외국인 코스닥 보겠습니다. 일단 헬스케어,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이따가 요거 영상 끝나고요, 컨텐츠 관련된 주식 한번 쭉 찍어 드릴게요. 예, 컨텐츠 관련 뭐 다는 못 찍어 드리래도, 그래도 요즘에 뭐 제 생각에는 스위트홈이 한번 역사를 한번 칠 것 같긴 한데, 그거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헬스케어는 좀 제끼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즌 진단 키트가 12% 갔어요. 근데 이게 12% 대단하다. 근데 지금 보세요. 추세 이탈, 그러니까 추세 하락을, 지금 바닥은 닫았다, 이런 것도 몰라요. 아직 바닥 어딘지 몰라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에서 지금 여기서 이거 공략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즌이 12% 갔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건 다시 진단키트 뭐 1000명이 넘어갔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 다시 사야 된다.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정말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외인하고 기관이 이만큼 들고 있어요. 엄청 많이 들고 있죠.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오늘 같은 날 기관이 팔지 말았어야죠. 예, 아직 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제 생각은 언제 가냐? 이거는 그때 가요. 계속 횡보, 이렇게 뭐 최소한 박스로 가다가 언제 가냐?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나 연 발표, 1월, 그러니까 어차피 그 12월 발표니까 이게 45일 기준으로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 15일 전에요. 2월 15일 전에, 그때 다시 한번 추세 상승해서 꺾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박스예요, 박스. 예, 여기에 너무 여러분들 현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기관이 더 갈 거였으면 샀어야죠. 그리고 이 추세를 뚫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싸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고. KMW, 자, 서준 시스템, 와우, 5G, 사랑하는 5G. 우리는 R&D 테크놀로지 하나 샀는데 참 잘 가죠. 예, 오늘 판다고 신호 드렸는데 참 잘 가서 신호 안 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뭐 진매트릭스 먹고, 뭐 일단 바이오는 다 뺄게요. ST팜도 CMO 관련주, 도바텍 뭐 다산 네트워크스까지 왔으면 다 온 겁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이게 5G 중에 가장 마지막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가고 나서 5G 기관 사업 중에 특정 사업에 영위를 할 때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5G가 아닙니다.
얘는 네트워크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있는다고 생각하는 건데, 얘도 같다 그러면 일단 5G 관련해서는 다 움직인다고 보셔도 돼요. 얘는 지금 저점으로 가려고 하다가 돌리는 거 보니까 단기적으로 어쨌든 15,000원 다시 보러 가겠네요. 근데 저는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자, 이봐요. 텔콘 RF 제약 봐봐요. 오늘도 사실 외국인 어디 기관이 손바뀜 했잖아요. 아니, 기관이 팔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손바뀜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관도 사 모으고 외인도 사 모으고, 근데 왜 주식은 안 가냐. 참 너도 참 너 신기하다. 한번 가주자. 자, 수젠텍 또 진단 키트 나왔죠. 이노 와이어리스. 참, 이노 와이어리스 5G. 야, 오늘은 5G네. 잠깐만. 이노 와이어리스. 이놈 좀 괜찮아 보네. 추세를 망가뜨리지 않고 요런 흐름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들고 계신 분, 안돼. 신규 진입은 추천 안 드리고, 들고 계신 분 기준으로, 네, 큰 그림으로 주봉을 보면, 지금 주봉을 보면 큰 그림으로 이렇게 그죠? 지금 일단은 추세상 잠깐 쉬어가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G네, 5G. 자, 랩지노미스 진단키트. 오, 그러네. 진단키트가 제가 봤을 땐 사 모으나? 어버브 시스템 반도체. 고형 반도체 아래, MS 오토텍은 자율주행.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예, 길게 안 볼게요. 자, 기관 선매수 코스닥 볼게요. 자, G3BNT 사실은 얘네는 에로라고 라이센스 아웃 하는 회사니까 하겠죠. 옛날에 이게 안구 건조증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좀 당한 게 좀 있어가지고 손이 안 가더라고요. 자, 유닛 테스트 똑같이 반도체 관련된 아모텍이 이게 좀 많이 있어요. 일단 MLCC 관련돼도 있고, 이게 아마 무선 충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2차 전지나 반도체도 관련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요. 삼강 MNT 역시 가고 있죠. 예. 요거는 쉽게 말하면 그거죠. 저기 갑자기 그렇게 기억이 안 나네. 큰일 났어요. 풍력이요. 예. 화낸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네페스 반도체, 성화이텍 반도체, 엘비스에미코 반도체, 코미코 반도체, 테스나 반도체, 아우 반도체 쭉쭉 샀네요. 자, 스페코, 우리가 방산주기도 하지만 얘가 풍력 관련 주기도 하죠. 펜엔터, 에이스토리, 왠지 좀 뭔가 보이긴 하네요. 자, 네페스. 자, 네페스. 자, 기관이 참 보세요.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네페스가 박스를 길게 했어요. 박스. 자, 이번에 박스를 돌파할 것인가? 참, 절호의 찬스의 박스에 와 있어. 야, 지금 박스 얼마나 있니? 야, 진짜. 자, 몇 번 했나 봅시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야, 5번째 만에 과연 4만원 선을 뚫을 것인가? 저도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다려 보시면, 일단 그림으로 빨간 지점만 보시면 매집한 양이 더 많죠. 예, 상승시키는 구간에서 장기간 매집했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거는 언젠간, 이번에도 조정 올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한번 조정 오더라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네페스가 엉덩이가 좀 무겁고 박스 장세가 길어서 여러분들 개인이 탈탈 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그러네. 다 탈탈 털렸네요, 개인은. 예, 개인 다 탈탈 털렸으면 이제 출발한다, 곧. 그러니까 이번에 네페스 들고 계신 분들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참고하세요. 지금 사라는 게 아닙니다. 고점입니다. 가지고 들고 있으신 분, 음, RN2 테크놀로지, 그죠? 제가 샀던, 그죠? 흐름이 너무 좋아서 한 번밖에 못 샀는데, 진짜, 좀 답답합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좀 더 가고요. 단기 고점인, 아이고 안 나오니, 단기 고점인 2만원을 뚫고 가면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냥 한 번으로 가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라이컴도 그쵸. 요게 이제 그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그런 거 파는 회사인데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 이지익 스튜디오 그래 이건데. 자, 요 다음 영상에 제가 요즘에 이제 그 FX라고 하는 스튜디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3D라고 안 하고 요즘에는 뭐라고 하던데 잘 어쨌든 스튜디오에서 뭔가 하는 거가 그 요즘에 스위트홈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게 킹덤을 완전 제끼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예, 뭐 크리처들을 만드는 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긴 시간이었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종목도 좀 보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항상 25분 정도 하는데 최대한 줄여 볼게요. 죄송합니다. 줍줍 클럽이었습니다.